어제 상고법원이라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 현안이 되는 게 변호사 강제주의예요. 지금 신문에 보면 이게 현안인 거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변호사 대리의 원칙하고는 구별을 하면 변호사 대리 원칙은 87조 이하에 보면 소송함에 있어서 본인 소송이 가능하긴 하지만 타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려면 변호사 자격자 아니면 안 된다. 이 변호사 대리 원칙인데 여기서 더 나가서 본인이 우리는 소송 무능력자만 아니라면 소송이 가능한데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것은 지금 신문지상에서는 이 말이 너무 세다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도 써요. 필수적이란 말은 필수적 변론처럼 반드시 필수적 변호사가 변론을 할 수는 이런 제도로 뭐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제도를 채택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은 소송 무능력자만 아니라면 되는데 물론 그 다음 단계 변론 능력이라는 게 있어서 본인이 소송함에 있어서 뭔가 법정에서 횡설수설 한다든지 뭐 좀 황당하다든지 이랬을 때 이걸 제안해서 진술금지의 재판이라는 것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소송을 함에 있어서 변론 능력이 없는 셈이 되는데 이거는 그 자체가 소송 요건은 아니고 진술금지 재판이 있음으로써 변론을 못하니까 불출석적인 제재를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불출석할 때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변론에 간다 아니다 뭐 그게 출석 불출석인데 물리적으로 갔어도 뭔가 이유 때문에 변론을 안 하거나 못하는 거 이것도 지금 우리 소송에서는 결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론을 자기는 할 생각은 있었지만 진술금지 재판 같은 게 있다든지 해서 변론을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쌍방불출석에서 상대방이 안 왔을 때 내가 변론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의식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쌍방불출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고 측이 나한테 소송을 내서 공격을 해 들어왔다가 첫 번째 안 오면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은 진술 간주에 의해서 그 소장이 진술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상대방이 안 왔어도 내놨던 서면이 있으면 저번 때 얘기했듯이 276조에 의해서 제출해 놓은 서면을 진술할 수는 있어요. 상대방이 안 오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쪽 결석의 경우에 처리할 수도 있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공격자인데 안 왔으면 굳이 방어를 안 하겠다라는 전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원고가 안 왔다. 피고는 왔으면 반박하려고 했는데 안 왔으니까 내가 그냥 답변을 실질적으로 하는 이 행위를 안 하는 그래서 자기가 변론을 안 해버려요. 변론을 안 해버리면 쌍방불출석의 일의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주로 원고가 안 왔을 때 피고 입장에서는 변론할 수도 있지만 안 해버려요. 그런 경우도 불출석이 되고 피고 입장에서의 불출석이 되고 원고 불출석, 피고 불출석에서 쌍방불출석이 되는 그래서 다음에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피고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다툼을 벌려서 막아내는 수도 있지만 소치와 간주로 되면 사실상 분쟁이 마무리되는 거니까 그런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럴 때 불출석, 출석 개념이 한번 나오는데 지금 이 흐름에서 오늘 잠깐 시작하면서 얘기하려는 것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요 상고법원 안과 함께 상고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려는 안이 같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면 변호사 강제주의는 과거에도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항소심의 적극적 당사자, 즉 항소하려는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라 라는 류의 어떤 개정 작업을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비용 같은 게 없을 때는 소송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봉착을 해요. 그래서 예컨대 뭐 시민단체 같은 데서는 이걸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독일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데, 그 기반은, 변호사 강제주의의 기반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소송 구조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그러니까 소송 구조라는 건 경제적이든 어떤 이 소송 변론의 역부족인 어떤 사람들을 커버링 해주는 소송 구조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은 변호사 보수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변호사 보수가 이렇게 사건의 난이도라든지, 사건의 난이도는 뭐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다든지, 그 변론을 몇 차례 했다든지 뭐 등등 해서 보수가 어떤 사건에 따라서 몇 번의 변론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엑셀표에 여러 가지 등급으로 보수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의료보험처럼 변호사 이 소송보험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전제의 기반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강제해도 뭐 경제적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 전제가 받침을 해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는 시점에서 이 강제주의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해서 찬반 논란이 있는데, 그래도 강제주의를 하려는 쪽은 여러 가지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 소송하려다가 소송을 그르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를 붙여서 해라. 그 다음에 변호사 그럼 선임을 못하는 경우는 소송 구조나 이런 걸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로스쿨 제도 등을 통해서 변호사가 많이 배출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변호사를 못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 등에 있어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지금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는 상고심 단계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려는 법안이 이 상고법원안과 함께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안에 대해서 만약 문제 뭐 점을 지금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출제한다든지 할 때 혹시 그런 거를 누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런 문제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오면서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아울러서 이제 협의회 특허 소송에서는 변리사가 이제 대리를 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의 특허 소송인 특허권 등의 침해 소송은 지금 변리사한테 대리권이 없다. 민사 소송이니까 요거는 협의회 특허 소송은 심결 등 취소 소송은 행정 소송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란도 있는 것은 어제 2012년도 대법원 판례 또는 헌재 의원 여부에 문제가 한번 걸려졌던 적이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이런 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변호사가 변리사를 자동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까지 이제 거꾸로 이쪽에서는 못하게 하려는 거고, 변호사 측에서는 너희는 특허 심결 취소 소송 그 한정에서 하는 거지, 일반 특허 관련하더라도 민사 소송의 성질인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에 불거지는 데 대해서 지금 현재 법원은 기술심리관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법원의 그 어떤 기술적인 특허적인 이런 지식의 부족함 이런 걸 좀 메꿔주는 그 보조적인 인력이 있어서 커버링은 해주고 있는데, 요런저런 지금 문제까지 같이 있는 거 다시 한번 현안이니까 네.
원칙적으로 서면적인 심리가 일반. 서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법정에서 이렇게 펼치는 변론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질문은 큰 의미 없지 않느냐 그런 거죠. 나는 그래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해야 된다고 하고 12월에 공청회 가서 또 했는데 나는 상고심은 마찬가지 그다지 실익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있어요. 나 그래서 하긴 할때 전면적으로 훌루는 못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인데 지금 현재 법안은 상고심 절차에서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국회에 가가지고 공청회 할 때 하긴 하되 1심의 합의부 사건이 현재도 합의부 사건은 1심 합의부 사건은 변호사가 한 60% 양쪽 다 한 경우 내지는 원고 피고 어느 한쪽이 있는 경우까지 합치면 60% 이상이 선임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청회 하는데 마침 대한변리사에서도 한 명이 오더니 이 지금 법안을 주도하는 게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미처 못 생각했더라고. 변리사에 무슨 연구 법제이사 같은 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이 플로어에서 하는데 그러면 특허 심결 등 취소 소송은 변리사가 지금 대리권 있는 거고 하는데 이것도 마지막 상고심은 결국 대법원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사소송격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을 수 있고 심결질취 소송이 있고 그거는 변리사가 대리를 뭐 하냐 마냐 논란이 있지만 현재 심결 등 취소 소송은 대리를 하는데 대법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로면 오히려 지금 잘하고 있던 변리사가 하던 그 심결 등 취소 소송에 대법원 올라간 사건은 오히려 그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알겠죠. 지금 잘하고 있었던 거 가뜩이나 더 하려고도 하고 막 이러던 판국인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심결 등 취소 소송의 상고심 그 부분을 변호사 강제하면 변호사가 뺏어가는 꼴이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조차. 그러니까 그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어떤 법제의사가 와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까지는 못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질문한 거는 대법원은 원래 변호사가 뭐 대법원은 상고심이니까 법률심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가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대법원은 서면적인 게 주의주고 우리가 법정에서 일반적인 공개주의의 변론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친다면 뭐 그리 실속이 있겠느냐. 근데 뭐 서면이 법률적인 거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는 거고. 되겠어요? 네.